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행한 소식 하나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사망자가 22명이고 실종자가 1명이라 합니다. 사망자 22명 가운데 중국인이 18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중국인이죠. 2008년 1월 7일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시 사망자가 40명이었는데 그때 조선족이 13명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사고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18명이라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단일 화재 사고에서 가장 중국인 사망자가 많은 것이 어제 그 사고가 아니었냐, 그렇게 짐작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망자 가운데 다수가 90년대 이후 출생들이라고 그럽니다.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큰 복면을 당해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중국이 왜 미국식 민주주의를 도입 안 하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도입 안 하는 이유는 자체 정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도입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국식 정치 시스템이 뭐냐? 그것이 바로 현능주의라고 합니다. 현능주의 정치. 그럼 이 현능이라는 게 뭐냐? 현명하다는 현, 그 다음에 그 능력,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현은 덕성, 품성이라도 좋고, 그러니까 도덕도 갖추고 능력도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현능합니다. 자, 이 책에서 이제 차이나 모델의 이 책에서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왜 유능한가, 뭐 이런 소제목이 있는데, 그 중국 정치 지도자들이 유능한 이유는 이 현능주의 때문입니다. 중국의 이 현능주의 정치는 뿌리가 깊습니다. 역사가 길다는 얘기죠. 2500년 전 춘추전국 시대부터 이미 이 현능주의 정치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때 제후, 그 다음에 천자, 이런 왕들은 세습이었으냐, 대부분 그 귀족들도 세습이었고 했는데, 이걸 타파한 것이 현능주의인데, 다시 말하면 이 선비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수신해서 덕성과 능력을 갖추면 관료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공자 같은 사람은 14년 동안 그 주요 천하였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저 나라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좀 나한테 관직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좀 세상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돌아다닌 겁니다. 근데 이 공자라는 사람은 노나라에서 잠깐 사구관, 지금 말하면 법무장관직을 잠깐 했을 뿐, 이 사람은 그 관료 사회에서 별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싶었죠. 그런데 못했죠. 자, 그 한나라 때부터 이제 그 관료 직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제도냐? 청거제라는 게 있습니다. 청거제. 이 천이라는 추천한 천. 예. 이제 추천해서 관료가 된다, 이런 뜻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 추천받냐? 효성스럽고 청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추천받아서 관료 사회에 진출합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유래됐냐면 한무제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깊은 사람을 그 다음에 청렴한 사람을 각각 한 명씩 이제 청거하게 한 데서 여기서 이제 비롯된 제도입니다. 그럼 이 청거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출신들이냐? 그 대부분 선비들인데, 중국의 그 한나라 때 전한 때부터 이미 태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태학이라는 게 처음에는 사교육이었는데 후에는 공교육으로 됐고, 이 태학 그 당시에 이 한나라 그 후기에, 그러니까 홍안 때는 학도가 그러니까 학생이 2,5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지 이게.
그 당시 말하면 지금 뭐 25,000명도 넘을 수 있고 그런 비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대학에서 뭘 배우나요? 유교 지식과 문학을 배운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갖추고 또 이제 도덕 합격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능력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료 사회에 진출하는 거죠. 그래서 수나라 때부터는 아예 그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과거제를 실시해 가지고 관료 사회에 진출시키죠. 그래서 그 이 과거제는 귀족 세습을 철저히 타파하고 철저히 완전히 그 다 따려보시고, 왜냐면 이 과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무릇 양민이면 다, 무릇 양민이 여자는 그 당시에 포함 안 됐죠. 남자들만. 그러니까 신분 출신 떠나서 모두 이 과거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누구나 다 관료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중국의 그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거니와 그 관료사회 진출 시스템은 말단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단직. 그러니까 현시 전에 향진이죠. 향진의 간부로부터 시작해서 현시, 그 다음에 성, 그 다음 중앙북급, 그리고 이제 정치국 위원 25명 이렇게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제 상무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이 가운데 이제 주석 있고 총리가 있고 그런 이런 시스템이죠. 자, 이렇게 층층이 밟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적우제라고 그래요. 적우제. 적은 쌓는다, 적자고, 이 우는 우수하다, 우수함을 쌓는다, 그런 뜻이죠. 우수함을 쌓는 제도, 이런 적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정치인과 관료를 잘 명확히 뭐 이렇게 구분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중국에는 이제 정치인과 관료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에서 그 1990년대부터 공무원 고시라는 거 실시해가지고 이제 관료 사회에 진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서 말한 적우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때문에 이 중국의 그 간부들은 행정력이 다 강합니다. 행정력, 경험이 많기 때문에 행정력이 강한 거죠.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교수하던 사람이 혹은 뭐 학자거나 무슨 연구한 분들이 뭐 갑자기 무슨 장관, 차관 가고 청와대 수석 가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 우리 주변국 일본에서나 중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학자면 학자지. 뭐 갑자기 무슨 저 행정 가서 무슨 장차관 한다? 중국에는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본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본 외교부 외교부의 중국 담당 그 외교관 하려면 어떤 경력을 쌓아야 되냐? 우선 일본 국내 뭐 외교학과 졸업하고, 그 냉전 시대 이야기인데 외교학과 졸업하고 먼저 대만에 한 2년간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럽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또 소련에 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8년 내지 10년 동안은 밖에서 공부한 다음에 돌아와서 외교부의 중국 담당 관직에 앉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때문에 이 바싹하죠. 전문가죠. 일본의 시스템도 이렇고 중국 시스템도 이런데 한국만 뭐 갑자기 무슨 교수하는 사람이 무슨 청와대 수석 가고 뭐 어느 부처의 장관 가고, 이거는 좀 명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싱가포르 경우에 명색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싱가포르는 반독재 국가입니다. 반독재 국가. 그래서 싱가포르는 중국처럼 현능주의 정치 시스템이에요. 현능주의. 무슨 얘기냐면 그 싱가포르 일으킨 인물은 그 리콴유라는 분인데, 이 중국말 리광요죠. 이 한국에서 그 홍콩식 발음을 해서 뭐 리콴유라고 하는데, 이분이 화인이죠. 어릴 때 영국 유학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양 문물에 젖은 사람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싱가포르 총리가 됐어요. 거긴 대통령이 안 하고 총리라는데, 총리 되자 이 사람이 고민이 뭐였나? 어떤 통치인을 싱가포르를 다스릴 것이냐? 그러다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이 유교였습니다. 유교 이념으로 싱가포르를 다스리자. 그것이 유교식 현능주의 정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싱가포르에서는 이 리콰이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주장하냐면, 장관직, 예를 들면 장관직은 3기 내지 4기는 해야 된다. 그래야 뭔가 알고 무슨 일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기가 2년이다. 그러면 적어도 6년을 할 수 있고 적어도 8년을 할 수 있다네. 장관직. 아, 그래야 뭐가 나오지. 뭐 한국처럼 대통령 오는 기간에 무슨 장관 4대에서 바꾸고 그럼 뭘 하겠어요. 더구나 무슨 학자가 거기 가서 무슨 그 업무로 뭐 익히기 전에 또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 행정력이 아주 약한 겁니다. 자, 이 중국의 그 현능주의 정치와 싱가포르 이 현능주의 정치인 본래 서양 국가에서는, 서방 국가에서는 이것을 공격했습니다. 무슨 독재네, 무슨 민주주의 안 하고 말이야, 무슨 어쩌고 저쩌고 공격하다가 이 중국의 현능주의 정치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 아시아 금융위기 한국에서 뭐 일본에서 다 이렇게 심한 타격받았죠. 근데 중국에서는 비켜갔습니다. 피해 안 입었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 경제학자들이 국무원에다가 6개월 전에 이러한 경제위기가 올 것이니 대비해라. 그래서 국무원에서 이거 철저히 대비를 해가지고 비켜갔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2008년 그 글로벌 경제위기가 또 있었죠. 이때도 중국이 비켜갔습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은 이게 뭐 중국의 이 정치 시스템이 뭐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거네. 그래서 주목하기 시작해서 이제 중국에 관련 이 중국 정치 관련된 책들이 이제 막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자, 이 중국의 그 현능주의 정치는 뭐 공산당이 계속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이 미래 장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쪽의 물을 뭐 북쪽에 끌어온다. 그러면 50년, 적어도 50년 사업입니다. 이런 50년 이런 구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트럼프가 올라오니까 오바마 때 하던 무슨 뭐 기후 조약 무슨 거기서 뭐 탈퇴를 한다 하고, 그러니까 전임 이런 대통령이 해놓은 일을 다 뒤집고 이렇게 하는데,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장기 프로젝트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이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 정권이 문재인 때 거 다 뒤집죠. 그럼 중앙정부의 일뿐만 아닙니다. 이 지자체, 예를 들면 뭐 구로구, 영등포 뭐 그 전임 그 민주당 출신들이 그 구청장 하던 때 그 사업들을 이 보수 이제 구청장 올라가 다 뒤집어 놓습니다. 이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현능주의 정치라는 것은 인민을 위해 복무할 수 있습니다. 이 인민이라 예를 들면 중국의 14억 인구라면 대상을 14억 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민주주의 정치는 이익 집단, 그 한동훈이 말하면 동료시민이나 뭐 자기네 지지했던 그 시민들 대상에서 또 뭐 그 개별적 이익 집단 그 대상에서 일을 하는 거죠. 5천만 인구를 대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한국의 뭐 의료 사태 6개월 동안 지금 그 지났는데 뭐 해결 안 돼. 그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어떻게 뭐 한 개 이익 집단에 휘둘려 가지고 정부가 이거 해결도 못 하고 결국 피해자가 국민이잖아요. 그럼 이거 이 정치가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안 되겠죠. 자, 결론은 뭐냐? 민주주의 정치라는 표현은 한치복이다.
전인 이런 정권에서 전 정권에서 하던 일을 다 뒤집고 또 새로운 뭔가 무슨 거창하게 만들어내면 모르겠는데 거창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없죠. 왜? 임기가 있으니까. 자꾸 바뀌니까. 그냥 눈앞에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폐단인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는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이다. 그 현능주의 정치는 전체 인민의 대상에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뭐 중국의 무슨 현능주의 정치가 다 완벽하고 다 좋고 무슨 민주주의가 다 나쁘고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오고 또 지금 또 올해 말에 뭐 재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한국엔 윤석열 같은 대통령 나오고. 근데 이게 뭐 우연이 아니고 저는 필연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민주주의 정치가 뭐 다 좋은 거냐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렇다 해서 중국의 무슨 뭐 현능주의 정치가 다 완벽하고 다 좋고 그런 건 아니고 거의도 이제 폐단이 많습니다. 당연히. 자, 다음 시간에는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통치 정당성을 확보했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